안녕하세요. 합격의 정석 전기기능사 필기로 지금 현재 시험을 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30일 동안 내용과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진행하게 될 이하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을 저하고 함께 이제 진행하실 거고요. 그 중에서도 데이 1, 오음의 법칙과 저항 및 전지 접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론만 정리하시거나 이론을 내가 다 이해해야지 하는 방식보다는 일단 이론은 이론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들어주시고 이 들은 내용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문제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저희가 예제, 기출로 이제 예제를 담아 놓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전체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에 알맞은 기출 부고 문제를 또 모아서 두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로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만점에 가까운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오음의 법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이란요, 전기 회로가 구성이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전기 회로라는 것은 제가 꼬마 전구를 한번 전기 회로에다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꼬마 전구입니다. 꼬마 전구 양단에 전선을 연결을 하고 이 전선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접속을 시키면 건전지를 접속시키자마자 회로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이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반짝 불이 빛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전기 회로죠. 전기 회로는 이렇게 모두 다 연결이 된 전선에 꼬마 전구 그리고 전압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건전지죠. 건전지 그리고 꼬마 전구를 향해 들어가는 전류, 이 셋의 관계를 정리한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요, 제가 건전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압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볼티지의 V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고요. 자, 꼬마 전구는 R이라는 기호를 쓰면서요, 이걸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을 그냥 떠올리시면 되세요. 이걸 모두 다 부하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이 부하 저항으로 들어가는 전류죠. 제가 기호를 써버렸네요. 전류는 기호로 대문자 I를 씁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저는 그림 하나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 사람 얼굴과 같은 건데요. V, I, R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V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전압이죠. I는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전류고요. R은 그렇죠. 저항입니다. 이 셋은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되고요. 자, 전류는요, 전류는 R분의 V, 보이세요? 그래서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항은요, 자, 저항, R은 I분의 V가 보이세요? 그렇죠.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아, 선생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저항과 전류의 전압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가 이 꼬마 전구의 저항값이 1, 우리 단위 옴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차차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국에 크기가 1인 녀석이고요. 전류는, 이때 흐른 전류는 10A였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접속시킨 건전지의 전압이 몇 볼트짜리냐면요, 10볼트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관계 한번 볼까요? 10볼트짜리 전압은 10A의 전류가 1옴에 흘렀을 때, 맞아요? 또 가볼까요? 전류가 얼마 흘렀다 그랬어요? 10A 흘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항이 얼마짜리였어요? 1옴짜리였어요. 전압이 얼마였어요? 10볼트였잖아요. 그쵸? 한 번 더 가볼게요. 저항이 몇이었어요? 1옴이잖아요. 그때 전류는 10A가 흘렀고 전압은요, 10V가 걸렸단 말이에요. 약분하니까 1이 되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과 전압과 전류는 반드시 무슨 법칙?
옴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기 회로를 구성한다? 무조건 옴의 법칙이 적용이 될 테니까요. 이건 식으로도 그리고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들의 관계를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저희 책 보시면은요. 전압 V는 전류와 저항의 곱과 같다. 맞죠?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요, 전류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식을 설명하는 거긴 해요. 한번 해볼게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비례라는 말이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저항이 1옴짜리에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10A의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랬을 때가 언제다? 10V짜리 전구를 연결했을 때다. 근데 아니요. 저는 10A 말고요. 저는 20A의 더 큰 전류를 회로에 주고 싶은데요. 어디에다가? 1옴짜리 꼬마 전구에다가요. 자, 그러면 몇 볼트의 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20V의 전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압의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구나. 이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로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곱하기 R과 같다는요. I가 커질수록 V 값이 커지고요. I뿐만 아니라 R 값이 커진다? 똑같아요. V 값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식을 봤더니 이번에는 식이 분모와 분자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걸 비례 반비례 관계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전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류가 10A의 전류가 흘렀단 말이에요. 몇 옴짜리예요? 1옴짜리에 몇 볼트 걸어줬을 때? 10볼트 걸어줬을 때요. 그쵸? 근데 이때 제가요, 전압을 10볼트가 아니고 20볼트를 걸어주게 된다면, 그러면 전류는 이제 값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20A가 흐르겠죠. 자, 30볼트를 주면은요, 30A죠. 40볼트는요, 40A죠. 커질 때,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같이 커진다. 이거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저항을 볼까요? 이번에는 자, 저항을요. 1옴짜리가 아니고요. 1옴이었다가 똑같이 이제 전압은 일정하게 해줘야 돼. 10V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항은 1옴짜리가 아니고 2옴짜리를 쓸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10A 흐르던 전류가 몇 암페어로 떨어지는 거예요? 5A로 떨어져요. 자, 이번에 제가 조금 더 높여서 5옴짜리 저항을 더 크게 올려볼까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2A로 변하죠. 어떻게 돼?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는 작아지는데요? 그렇죠. 반대죠? 그래서 반비례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고요. 이 관계요. 자, 세 번째 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도 보면은 우리가 R은 I분의 V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류가 10A 흘렀잖아요. 언제? 10V 걸어줬을 때. 그때 저항값이 얼마 나왔어요? 1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10V가 아니고 10A 흐르는 곳에 20V로 바꿨다 그러면 저항값이 바뀐 거라고. 어떻게 해요? 얘는 2옴짜리였던 거예요. 30V라면 3옴짜리였던 거예요. 40V였다면 4옴짜리였던 거예요. 어때요? 전압이 커진다? 저항값이 큰 거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죠. 같이 커지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엔 전압은 10V로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요. 내가 회로에 10A의 전류가 흘렀을 때가 언제라고? 1옴짜리 저항이 있었을 때라고. 근데 10A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2A라고 해볼까요? 완전 줄였죠.
2A였다라고 하면 그때 저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5ohm짜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0A에서 2A로 뚝 떨어졌잖아요. 작아졌는데 저항은 1ohm에서 5ohm으로 훅 올라갔네요. 뚝 떨어질 때 훅 올라갔으니까 서로 무슨 관계다? 그렇죠. 반비례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ohm의 법칙은, 자, 제가 여기에 사람 얼굴은 아니지만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V,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과 같다. 다시 한번, 전류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자, I는 R분의 V라고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자, R은 I분의 V로 식으로 쓸 수 있고, 그것은 저항은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별을 한 5개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요새 기출의 트렌드는요,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관계성의 문제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례, 반비례 관계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태기라고 써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저항의 정의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저항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부하 저항이에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저항이라는 의미는 뭔가를 못하게 막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저항하다, 반발하다,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 저항의 의미는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전자제품을 부하 저항이라고 하느냐? 꼬마전구를 떠올려 보시면은요, 꼬마전구 필라멘트 굉장히 꽈져 있죠. 전류가요. 이 꽈져 있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때요? 전류의 흐름을 지금 필라멘트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류가 거길 흐르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뜨거운 열, 그리고 빛. 그러면서 그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걔를 부하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결국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자, 이거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도체가 있고요. 도체가 한 녀석은 이 정도 길이에요. 길이를 보세요. 길이는 우리가 기호로 소문자 L을 쓸 거고요. 한 녀석은 도체의 이 면적은 일정해요. 같은 애고요.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자, 여기가 길이입니다. 자, 그럼 둘 중에서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요, 전류가 지나가기 좀 더 힘든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2번이죠. 왜? 되게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쵸? 얘는 금방 끝나는데.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큰 곳이다. 여기는 저항이 작은 곳이다. 자, 길이로 보면 여기는 길이가 어떤 곳이에요? 길이가 짧은 곳이다. 길이가 긴 곳이다. 작죠. 작을수록 작아져. 클수록 커져. 이거 무슨 관계라고요? 그렇죠. 비례 관계죠. 그래서 저항과 길이는 비례합니다. 자, 우리 책 오른쪽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도 한번 볼게요. 자, 도체를 이번에는 길이는 일정하게 해놓고요. 제가 단면적을 좀 바꿔볼게요. 한번 보실게요. 1번은 이만한 단면적의 도체고요. 두 번째는 단면적이 이만하고 길이는 1번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전류가 흐르기가 좀 불편한 곳은 어느 쪽이에요? 그쵸? 1번이죠. 1번이 저항이 크다. 2번은요? 저항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면적으로 한번 볼까요? 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면적이 작다. 우리 요 도체 단면적을 보는 거예요. 얘는요, 면적이 크다. 자, 딱 보이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우리 책 세 번째 문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저항은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자, 면적은요, 우리가 기호로 A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하나 더요. 우리가 도체로 만드는 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구리도 있고요. 알루미늄도 있고, 동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에 따라서 저항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가 가지고 태어나는 저항값이 다른 애들인 거야. 좀 더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 거냐면요. 고유저항이에요. 지가 가지고 태어나는 저항의 크기. 이 고유저항은 기호로 마치 국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리죠. 이걸 low라고 하고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쓸 거고요. 고유저항은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큰 녀석이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항은 고유저항에 비례한다. 이 비례반비례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팁을 드리면요. 분수로 따지면 여기 아래쪽이 분모죠. 분모에 있으면 이 등호 다른 항에 있는 애랑 반비례 관계고요. 분자에 있으면 비례 관계예요. 자, 봐요.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고유 저항과 길이에 비례한다.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요, 길이를 몇 배 늘렸대요. 그럼 저항이 얼만큼 증가해? 혹은 감소해? 이런 문제. 혹은 단면적이 증가했대요. 그럼 저항은 증가해? 감소해?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비례 반비례 관계를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음의 법칙과 보태기로 저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관련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도체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방금 봤어요. 보태기에서. 전기 저항이란 뭐에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 도체 고유의 저항값이죠. 고유 저항과 그 도체의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구리냐, 은이냐, 금이냐. 그런 거. 그 다음에 길이가 기냐 짧냐, 면적이 크냐 작냐. 다 맞는 말이잖아. 도체의 모양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이 구리선의 길이를 몇 배, 2배를 늘렸다는 거예요. 자, 단면적은 어떻게 시켰다? 2분의 1배면 뭐예요? 반으로 감소시켰다라는 뜻이죠. 그럼 면적은 작아지고 길이는 길어졌다면 저항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무진장 커지죠.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R은 면적과 고유 저항과 그 길이에 비례한다 했단 말이에요. 얘는 2분의 1배로 감소해. 얘는 2배로 증가해. 자, 이렇게 보면 2분의 1분의 2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자, 2는 1분의 2와 같고요. 이렇게 안쪽 길이의 곱을 분모에, 바깥쪽 길이의 곱을 분자에 둡니다. 그래서 4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풀 일이 있어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길이가 2배 증가했으니까 저항 2배 증가하겠지. 근데 단면적은 2분의 1배로 감소했으니까 저항은 2배로 점프하겠지. 왜?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2배, 2배, 4배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게 무엇이냐? 자, 전압은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식을 한번 써볼까요? 사람 얼굴을 그리고요. V, I, R. 자, 전압이죠? 전압. 얘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자, 보시면 전압은 전류에 반비례한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류는 R분의 V 밑에 있죠. 반비례하죠. 맞아요. 자, 저항은 전압에 반비례한다. 저항은 I분의 V 위에 있는 거니까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 자, 네 번째. 전압은 전류에 비례. 전류에 비례하죠. 왜? V는 I 곱하기 R이니까. 근데 저항에 반비례하지 않죠. 저항에 비례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저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슨 개념이었어요? 전류를 못 오게 막는 정도였잖아. 방해하는 정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큰 곳은요, 전류가 절대로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반대야. 저항이 크다? 전류가 적다. 전류가 크다? 저항이 작은 곳이다. 이렇게죠. 그냥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 전류와 저항은 항상 서로 앙숙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4번 문제도 볼게요. 4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계산 문제 버리세요. 이렇게요. 해서 내가 쉽게 풀리면 당연히 내 건데요. 아무리 풀어도 공식도 안 외워지고 잘 모르겠어. 그럼 버려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리면 풀고 아니면 버리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0V의 전압에서, 자, 저처럼 기호를 써주세요. 5A의 전류가 흐르는 전열기에, 자, 전열기 뭐예요? 그쵸? 난로죠.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 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전열기예요. 이번에는 몇 볼트를 줬대요? 120V의 변화된 전압을 걸어줬어. V-라고 써볼게요. 그랬다면 여기에 흐르던 변화된 전류가 몇 암페어냐?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죠. 바로 오메 법칙이죠. 전기 회로잖아. 그러면 바뀐 전류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인데 그냥 전압 아니고 바뀐 전압이죠. 이걸 식으로 넣어보니까 R분의 120이야. 선생님 R 모르는데요? 그쵸? 뭐 R을 어디서 구해올 거야? R 어디서 구해오기는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쵸? 그래서 100V의 전압에 5A 흘려줬을 때 그때 몇 옴짜리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메 법칙으로요. R은 I분의 V입니다. I가 몇 암페어? 5A 흘렀대. 언제? 100V 줬을 때. 그러니까 저항이 몇 옴? 20옴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 몇 옴짜리였겠다? 20옴짜리였겠다. 그러면 변화된 전류는 바로 계산이 됩니다. 몇 암페어 나와요? 6암페어 나와요. 그래서 전류는 총 6암페어가 흘렀겠구나. 2번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전압은 기호를 어떻게 써? V라고 써. 단위는 볼트를 써요. 전류는 기호를 뭐라고 써요? I라고 써요. 단위는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저항은요? 저항은 기호로 대문자 R을 써요. 단위는요? 요렇게 마치 말발굽처럼 생겼는데 뭐라고 읽어요? 옴이라고 읽어요. 얘는 암페어.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와 단위와 그리고 그걸 의미하는 게 뭔지까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을 볼게요. 두 번째는 저항의 접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가 집에서 전자제품을 쓸 때요. 하나만 쓰지는 않잖아요. 되게 많이 쓰죠. 세탁기, 컴퓨터, TV 막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부하 저항을 여러 개를 사용할 건데 이 여러 개를 어떻게 연결시켜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직열이에요. 직진할 때 직자에 열을 세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열, 일자로 쭉 이란 뜻이에요. 약간 비엔나 소세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 직열 접속. 자, 반면에 두 번째 접속 방법은 바로 병렬 접속입니다. 병렬은요, 이 각각의 부하가요, 자기만의 단독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나란하게 자기만의 단독 회로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기 서로의 회로를 가지고 있는 방법, 병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의 접속법의 특징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개 걸려 있을 때 전체 합성 성분, 합성 저항 성분. 그래서 저항이 전체 몇 옴이야? 이거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를 지금 저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직렬로 저항을 이렇게 나란히 연결했더니 어떤 특징이 있었냐? 각각의 저항으로 들어가는
봐봐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일로 지나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각각의 부하에 들어가는 이 전류량이 같더라. 다시 말해서 1번 전구로 들어가는 놈이나 2번 전구로 들어가는 놈이나 전체 회로에서 빙글빙글 도는 놈이나 똑같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일정하다. 자, 그런데요. 이 전류가요. 첫 번째 전구를 지나가는 순간, 자,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요. 전류가 첫 번째 전구를 지나가는 순간, 자, ohm의 법칙이 떠올라야죠. I 곱하기 R은 V죠. 이거예요. 전압이 분배되더라. 예를 들면 220V 줬는데 여기에서 I가 R을 만나니까 뭐 110V로 분배되더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하는 몇 볼트 받겠어요? 얘도 110V 받겠죠. 그래야 전체 전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 전류가 두 번째 전구를 통과하는 순간 뭐가 생기더라? 전압 분배가 생기더라. 전압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전압 분배를요, 우리가 전압이 떨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압 강하가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는요, 직렬로 잘 회로 구성하지 않아요. 뭐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서는요, 정확하게 220V 쓰거든요. 근데 얘는 220V야. 앞에 있어가지고 전류가 쭉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직렬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직렬 회로로 사용하는 게 있나요? 있어요. 되게 저항이 작아서 전압 강화가 생겨도 크게 티 안 나는 녀석들. 크리스마스에 사용하는 감 오시나요? 꼬마 전구죠. 네, 그런 애들이 바로 직렬 접속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쵸? 쭉 일자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로 그럼 전체 이 저항값 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계산하기 칸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각각의 부하에서 분배되는 전압들의 합이 곧 뭐다? 전체 처음에 인가시켜준 전압이다. 자, 보시죠. 전체 전압은, 자, 앞으로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응이죠? 이응은 아니에요. 0이에요,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 전압을 표현할 때 기호로 V0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곧 1번 전구에서 뚝 떨어지는 전압과 2번 전구에서 뚝 떨어진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합성 저항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자, 직렬이죠. 직렬은 그냥 다 더해주시면 돼요. 만약 여기에 R3도 있고 R4도 있고 R5도 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지겠네요. 그쵸? 전체 저항이 커져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저항을 접속할 건데 최대의 저항값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무슨 접속해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직렬 접속이에요. 직렬 접속으로 하면 전체 저항을 최대값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니까요. 요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항값이 지금 R1, R2, R3, R4, R5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의 저항값이 2옴으로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 볼까요? 2옴, 얘도 2옴, 얘도 2옴, 얘도 2옴.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게 되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 2가 5개, 15 이렇게 가죠?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저항의 값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그냥 개수로 곱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V1,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전구에서 떨어지는 전압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야죠. 계산하면 무슨 법칙? 그렇죠. ohm의 법칙. V는 I, R인데 몇 번째? 첫 번째 전구에서 떨어지는 전압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전체 전류인 I 값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가겠습니다. 그냥 다 더해주세요. 저항을 죄다 더하고, 자, 봐봐요. 첫 번째 전구에서 떨어지는 전압은요, 어때요? 이 첫 번째 전구의 크기가 클수록 이 전압의 크기도 커지는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걸 나라고 표현하면,
내 거에서 떨어지는 전압은 결국에 내 크기에 비례해서 어디에서? 전체 전압 중에서 내 크기에 비례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V2도 계산해 볼까요? V2는 오메 법칙으로 I, R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전체 전류값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일단 더해. 다 더한 다음에 결국에는 누구 크기만큼? 내 크기만큼. 두 번째 전구 크기만큼 어디에서? 전체 전압에서 분배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병렬 접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요. 전압을 여기 200V를 걸어줬대요.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전구에도 200V가, 두 번째 전구에도 200V가 똑같이 걸리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각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이거 완전 우리 집이잖아요. 세탁기도 220V, TV도 220V,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도 220V,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회로는 집에서 사용하거나 뭐 학교에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회로는요, 병렬 접속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부하는 다 병렬 접속시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일정한 거 알겠어요. 그럼 전류는 어떨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대요. 자, I0예요. 이거 무슨 전류? 전체 전류.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자, 1번 부하랑 연결된 이 접속점이죠. 이 회로와 연결된 접속점이 있고 두 번째 전구하고 연결된 접속점이 있는데 이 접속점에서 하나는 I1으로 하나는 I2로 어떻게 돼요? 서로 나뉘어져서 들어가더라.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전류가 분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I1과 I2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각의 부하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은 전체 저항값이 얼마라고 계산해야 돼요? 자, 이것만 잘 봐주세요. 저항의 값이죠. 저항의 값의 역수야. 역수가 무슨 뜻이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2라는 수는 1분의 2인 거 아시죠? 얘를 역수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얘 마찬가지지. R을 역수시켰어. 그래서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이에요. 역수의 합에 한 번만 더 역수예요. 이 한 번만 더 역수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요.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요. 다음 중 병렬 접속의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 실제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정답이 뭐냐면 역수의 합에 대한 역수가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지금 요 회로처럼 저항이 딱 두 개만 있으면요. 요거 쉽게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합 분의 곱이요. 자,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저 뭐라 그랬어요? 합 분의 곱이요. 이거 출제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병렬 회로시 저항을 두 개 주게 되고요. 두 개 줬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 준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합분의 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저항이 하나 더 붙었어. 그래서 R3래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로 계산하셔야죠. 통분하셔야 되고요. 통분한 다음에 다 더하고 역수 취해 주셔야죠. 이거는 계산기 사용하세요.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계산기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저항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전체 합성 저항값이 작아진대요. 이거 무슨 말이지? 자, 이럴 땐 숫자를 넣어보는 게 답이죠. 자, 얘가 뭐 예를 들면 4ohm이라고 해볼까요? 얘도 4ohm이야. 자,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일단 먼저 계산해 볼게요. 4ohm짜리 두 개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합분의
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 8분의 16이네? 2옴 나오네요. 지금 개수가 2개일 때 2옴 나왔죠? 하나 더 붙여볼게요. 하나 더. R3도 4옴이야. 자, 이거 드디어 계산 한번 해볼까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분의 1. 자, 얘는 통분할 필요 없죠? 분모가 4. 1 더하기 1 더하기 1, 3분의 1.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역수니까 3분의 4입니다. 이거 대충 소수점으로 바꾸면 얼마 돼요? 3일은 3.333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러면 확실하게 이온보다 작아진 게 보이죠? 자, 4개짜리까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4개다. R4가 있다.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분의 1. 그럼 얼마야? 4분의 4분의 1. 이거 얼마예요? 1이죠. 봐봐. 더 작아졌잖아요. 1옴. 지금 어때요? 2옴에서 1.333에서 1옴으로 뚝 떨어지죠. 얘는요.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몇 개의 저항을 가지고 최소값을 만들고 싶은데 그럼 무슨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병렬 접속해야죠. 병렬 접속에서 나오는 저항값이 최소값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저항의 값이 모두 같은 경우, 방금 같은 경우죠. 4옴짜리로 다 같을 때는요. 아까 2개일 때, 4옴짜리가 2개일 때를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래요. 4옴짜리가 2개일 때 몇 옴 나와? 2옴 나오죠? 아까 4옴짜리가 3개일 때 3분의 4옴 나왔잖아요. 자, 4옴짜리가 4개일 때 어떻게 나와요? 1옴 나오잖아요. 엄청 빨리 나오죠. 그래서 저항의 값이 모두 같을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 같을 때는 개수로 그냥 나눠버리면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분 전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저는 부분 전류 I1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꼬마 전구로 들어가는 전류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오메 법칙이잖아. R분의 V로 계산해야죠. 그쵸? 근데 아니 시험에서 V값 안 줬어요. 선생님 V값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냐? 얘도 마찬가지야. 다 더해요. 자, 다 더하고 얘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흐르는 전류는 내 거 크기의 반비례해. 자, 여기서 조건 하나 붙입니다. 단 저항은 R1, R2 딱 2개밖에 없다. 이 조건이 무조건 붙을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4옴이에요. 얘가 6옴이야. 근데 전체 전류가 10A래요. 자, 전류는 저항을 싫어하죠. 크면 작게, 작으면 크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누가 커? 얘가 크니까 1로 전류는 더 크게 몇 암페어 들어가요? 6A 들어간대요. 여기는요? 4A 들어간대요. 자, 지금 눈에 보여요? 이 둘의 관계가? 4옴짜리에 지금 6옴짜리에 들어간 전류는 4옴짜리하고 4옴짜리에 들어간 전류는 누구하고? 6옴하고 지금 서로 상대방 크기에 비례해서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R1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에 R2 크기에 비례해서 분배되더라. 어디에서? 전체 전류에서요. 자, 그럼 I2도 볼까요? 자, I2도 그냥 다 더해. 그래 놓고서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니까 결국에 내게 아니고 상대방 쪽 크기에 비례 분배하더라. 어디에서? 전체 전류에서. 그래서 요것도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 자꾸 물어보겠어요. 출제자라면. 저 지금 여기 R2라고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니까 원이라고 해야 되죠? 출제자들은 요거 물어봅니다. 분자에 뭐 올려야 되게 이런 거. 그래서 부분 전류 I1을 계산하는 식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니까요. 전류를 구할 때는 저항과 반비례 관계임을 빠르게 떠올리시고 상대방 쪽 저항에 비례 분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을 이제 문제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10옴짜리 저항이 3개, 5옴짜리 저항 2개, 50옴짜리 저항 1개가 뭘로? 병렬이요? 직렬이요? 그렇죠. 직렬로 접속되어 있대잖아요. 그러면 10옴 더하기 10옴 더하기 10옴. 얼마? 30옴 더하기 5옴짜리가 2개 있으면요. 10옴이죠. 5 곱하기 2잖아요. 50옴짜리가 하나 있으면은요. 50옴이죠.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0옴이요.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은 몇 옴이다?
95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2번. 네. 이 문제 하나만 풀면요. 저항의 접속은 죄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 자, 뭘 떠올려? 직렬이요. 이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 뭘 떠올려? 병렬이요. 이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저항값의 몇 배인가? 자, 이거 빠르게 계산하는 팁 드릴게요. 자, 4개라고 지정해주면 가정하세요. 한 개당 4옴짜리라고. 자, 그리고 나서 직렬로 4개, 4옴짜리 4개를 이렇게 결선하면 전체 합성저항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얼마? 16옴이야. 이게 뭐일 때예요? 직렬로 접속했을 때입니다. 자, 이번에 병렬로 접속했을 때예요. 저항값이 모두 다 같을 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저항값을 개수로 나눠주세요. 얼마 나와? 1옴 나와요. 딱 보이죠? 몇 배? 16배.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팁으로 꼭 푸세요.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옴, 10옴, 15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자, 5옴, 10옴, 15옴의 저항을 직렬로 이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요. 전압을 가했더니 전압이 몇 볼트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전체 전압을 어쨌든 몇 볼트를 가했더니 15옴의 저항 양단, 양 끝을 말해요. 자, 여기 봐봐요. 15옴의 저항 양 끝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 30볼트가 측정이 됐더래요. 그럼 이 회로에 공급되는 이 전체 전압이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될 때야. 봐봐요. 15옴에 30볼트가 걸리려면, 다시 말해서 15옴에서 30볼트가 훅 떨어지려면 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는 몇 암페어였어야 해요? 그쵸. 3암페어였어야 되잖아. I가 R을 만나면 30볼트가 되잖아요. 자, 직렬 접속일 때 회로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각각의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의 크기가 뭐하다? 모두 같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몇 볼트 걸려? 15볼트. 여기서는 몇 볼트가 분배되는 거예요? 45볼트가 분배되잖아요. 자, 전체 전압은 각각 분배되는 전압의 합과 같다. 그러므로 15볼트 더하기 30볼트 더하기 45볼트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90볼트가 나오네요. 정답은 90볼트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회로 특징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4번 문제 볼까요? 저항 2개가 병렬로 접속할 때, 자, 전체 합성 저항은,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인데, 이걸 쉽게 풀면 2개일 때는 뭐가 된더라? 합분의 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합분의 곱이에요, 여러분.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옴과 15옴의 병렬 회로. 자, 또 그려요. 10옴 그리고 15옴의 병렬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15옴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3암페어라고 했을 때 그때 흐르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또 봐요. 우리가 머리를 쓸 때요. 3암페어가 10옴으로 흐르는 순간 여기 몇 볼트? 30볼트라는 전압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병렬 회로의 특징이 뭐였어요? 각각의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다 같다. 전체 전압도 30볼트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한 번 더요. 15옴에 30볼트가 걸리려면 일로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렇죠. 2암페어죠. 자, 그러면 15옴으로는 3암페어, 15옴으로는 2암페어가 흐른대. 그러면 전체 합성 전류 얼마예요? 각각의 분배되는 전류와 같으므로 3암페어 더하기 2암페어 몇 암페어? 그렇죠. 5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아까는 저항을 직렬과 병렬로 접속을 시켰다면 이번에는요. 건전지요. 저희가 전지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렬로 할 것이냐 병렬로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회로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전지를 일단 회로에 접속시켰을 때 우리가 배운 오음의 법칙이랑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 한번 갈게요. 자, 전지는 전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그쵸? 전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압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지는 발생할 기자예요. 전류의 전자야.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 전압,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전지는 이 전류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흘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전지고요. 전지 내부예요. 여기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요. 플러스 극은 길게, 마이너스 극은 짧고 두껍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전력이고요. 기전력은 우리가 기호로 E라는 대문자로 쓸 거예요. 그래서 E라고 써 있고요. 자, 그리고 전지도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만들어졌죠. 모든 물질을 뭘 갖고 있다 그랬어? 고유 저항을 갖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항이 있는데 이걸 내부 저항이란 표현을 써서요. 소문자 R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저항을 대문자 R로 표현했잖아요. 이건 부하 저항, 소문자 R은 내부 저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문자 R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밖에 뭐 달렸어요? 그렇죠. 꼬마 전구 달렸어요. 이렇게 전지를 접속하게 되면 우리가 회로를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음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V는 I 곱하기 R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지에서는 V 대신해서 기전력 E를 쓴다고 했고, 그쵸? 자, R도 봐봐요. R도 외부 저항 R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도 있어. 내부 저항도 있고.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어? 직렬로 접속돼 있죠. 그러니까 전지를 접속했을 때에는 전지의 내부 저항과 밖에 달리는 부하 저항이 있구나, 외부 저항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전지를 접속했을 때 오음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전지 접속에서 매번 물어보는 문제는요, 이렇게 전지를 접속시켜 놨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 기준으로 저 오음의 법칙을 살짝 바꿔보면은, 자, I니까 I만 필요하죠. R 더하기 라지 R로 나눠버려요. 자, 같이 등자죠. 등호잖아요. 양변을 똑같이 R 플러스 라지 R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R 더하기 외부 저항분의 기전력 암페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자, 전지를 회로에 접속했다? 그럼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뭐라고요? 전지의 내부 저항과 꼬마 전구의 저항과 그리고 기전력 E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다시 좀 수정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전류 I는 내부 저항 더하기 외부 저항분의 기전력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개를 갖다가 붙여볼게요. 첫 번째, 전지의 직렬 접속입니다. 전지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을 했대요. 자, 직렬이니까 내부 저항이 어떻게 돼요? 계속 직렬로 늘어나죠. 우리 알아요. 저항은 직렬로 접속하면 개수만큼 크기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봐봐요. 이거 지금 뭐 했을 때? 직렬로 전지를 접속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잖아. 자, 보여요? 이 N은요, 이 전지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만큼, 자, 아이고. 자, 개수만큼 내부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함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 특징이 더 있어요. 뭐예요? 이 개수만큼 이 기전력도 증가해요. 이렇게요. 자, 여기다 특징 한번 써볼게요. 1번. 개수만큼 뭐가? 내부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걸 식으로 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개수만큼 내부 저항 증가한다. NR. 자, 또 두 번째는요. 개수만큼 뭐도 커지더라? 기전력도 커지더라.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N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세 번째예요.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 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큰 전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 불빛이 더 밝게 빛날 수는 있겠지. 근데 오래 쓰지는 못한다. 자, 용량이 있습니다. 이 건전지의 용량은요, 100개를 달든 1000개로 달든 한계 값으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지를 병렬로 접속을 해보겠대요. 자, 이렇게 병렬로 각각의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저항은 병렬 접속돼 있으니까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라 주세요.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은 작아진다. 자, 전압은 병렬로 접속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병렬로 전지를 접속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거 보여요? 개수만큼 내부 저항 감소하죠. 개수만큼 내부 저항이 감소한다고요. 기전력은요, 항상 일정하다고요. 이 두 가지 특징.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용량은요. 용량은 이렇게 병렬로 접속을 하면요, 개수만큼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져요. 그래서 용량은 내가 개수가 늘어난다? 그만큼 오래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1번입니다. 기전력 E, 내부 저항 R, 전지 N개를 뭘로 연결했대요?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랬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빨리 특징 생각하세요. 개수만큼 내부 저항 증가, 개수만큼 기전력 증가입니다. 요거 찾으시면 되잖아요. 몇 번? 3번. 이렇게 빨리 찾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기전력 E가 1.5V, 내부 저항 소문자 R이 0.155인 전지 몇 개? 10개. 이걸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4.5ohm짜리 전구를 접속시켰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는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전지를 직렬로 접속시키면 개수만큼 내부 저항 증가, 개수만큼 기전력 증가죠. 여기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개수 10개, 내부 저항은 0.15 더하기 4.5ohm짜리 전구, 개수 10개 곱하기 기전력 1.5V.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10 곱하기 0.15는 1.5 더하기 4.5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6이네요. 2.5A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까요? 3번은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 몇 개요? 10개요. 자, 이번에 무슨 연결시켰대요? 병렬 접속시켰대요. 그러면 이때 전체 내부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병렬 접속 시 내부 저항은 개수만큼 감소. 어떻게 써야 돼요? 10분의 0.1이죠. 이게 얼마예요? 0.01oh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 되는 겁니다.